국무부는 한국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캐나다와 중국, 영국 등 국가에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자동차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거의 모든 품목들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식품 등의 가격 인상도 피할 수 없어 한인 가정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상당 미국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카드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며 러시아 재벌 등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또 홍역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확진자가 뉴욕 공항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 동맹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양국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줄 긴밀한 협력이 미래를 기대한다면서 우린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스타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몰락을 안겨줬다고 평가했고 수개월 동안 지속된 불확실성과 법적 논쟁을 헌재가 종식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헌재 결정을 속보로 전하며 불운한 계엄령 선포로 한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의 격동의 임기를 끝내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였다고 언급하며 1년 만에 정치 신인에서 대통령으로 등극한 전직 스타검사 윤 전 대통령에게 극적인 몰락을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헌재 주변의 탄핵 찬성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후 1시간이 지나서도 북을 치며 행진하고 있다며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현재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국가적 분열은 계속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북러 관계 강화에 대처하려는 한국의 노력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NN도 파면 소식을 전하며 계엄령 선포로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 동안 지속된 불확실성과 법적 논쟁을 헌재가 종식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엄 이후 세계 경제 중심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은 세계 정세의 긴박한 순간에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소식을 실시간 보도하며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했던 수개월간 정치적 혼란 끝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별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반도체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며 의약품도 관세로 인해 전에 볼 수 없던 수준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의약품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관세와 별도의 카테고리다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 대해서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품목별 관세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경제가 매우 아픈 환자였다. 해방의 날 작전이 시행됐고 국가는 매우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관세 정책이 미국의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상호 관세 인하나 철회를 원한다면 대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캐나다와 중국, 영국 등 국가에서 미국의 관세는 부당하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미국 자동차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캐나다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 조치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며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상호관세 명단에선 제외됐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선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발효된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과 똑같이 미,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수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와 GM 등이 미국에서 제작된 차량을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보복 관세를 통해 약 57억 달러가 징수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과 광물 자원에 대한 각종 제재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이놀즈 산업통상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4주 뒤인 5월 1일까지 관세를 낮추는 협상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보복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거의 모든 품목들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식품 등의 가격 인상도 피할 수 없어 한인 가정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류에서 맥주와 같은 식료품, TV,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이 사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전부터 물가가 오를 것이란 우려로 미국민들은 걱정했었지만 일부에선 관세 부과 위협이 협상 전략일 것이란 판단 아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협이 결국 현실이 됐다고 SNS상에는 가격 인상에 대비해 취약에서부터 비노에 이르기까지 보관할 공간이 있다면 무엇이든 보충하라는 권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로젠블렛 증권은 애플이 대중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델 가격이 1,599달러에서 2,300달러로 최대 43%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99달러에 출시된 아이폰 16 기본형도 관세가 오르면 1,142달러로 최대 43%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량의 9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커피는 콜롬비아, 브라질산 커피엔 10%, 베트남산은 46% 관세가 부과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화장지, 기저귀, 로션, 샴푸 등 생활용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25%의 관세 부과가 결정된 한국산 제품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가전은 물론 김치, 과자, 드링크, 주류 등 한국산 식품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한인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 상당 미국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카드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며 러시아 재벌 등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를 들어보이며 이게 뭔지 아냐? 골드카드, 트럼프 카드다고 소개했습니다. 가격이 500만 달러로 2주 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신이 1호 구매자가 될 것이라며 수량은 수백만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투자 이민인 EB5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해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특혜를 제공하는 골드카드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상징하는 그린카드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시민권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할 길이 열릴 것이라며 부유한 사람들은 이 카드를 구입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재벌들에게 카드를 판매하는 걸 고려하는지 질문엔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난 매우 친절한 러시아 재벌 몇 명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골드카드가 EB5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라며 물론 그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일론 머스크 도지 수장이 이르면 다음 달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복귀가 유력한데요. 머스크가 떠나더라도 도지의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결국 머스크도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아마도 몇 달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예정대로 봄이 끝날 무렵 물러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머스크의 법률적인 지위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행정부 업무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머스크의 테슬라 복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원하는 만큼 행정부에 머물러도 된다면서 다른 직책에 임명할 수 있지만 그는 경영해야 할 회사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행정부를 떠나는 것은 경영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이야기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행정부를 떠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문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사람들은 정부 관료 조직이 얼마나 방대하고 통제되지 않았는지 모른다며 머스크가 이끈 도지의 업무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떠나더라도 도지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또 홍역 감염자가 보고돼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뉴악 공항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2일 미시간주에서 뉴저지를 다녀간 여행자가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확진자는 지난 3월 25일 뉴악 공항을 통해 뉴저지로 왔고 이후 버겐 카운티 파크리지와 파라무스 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해당 시간대와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홍역 증상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국은 이 확진자는 3월 25일 오후 3시 45분부터 오후 6시 15분 사이 뉴악 공항 터미널에 있었고 같은 날 파크리지에 있는 메리엇 호텔로 이동해 27일 오후 3시까지 머물렀습니다. 26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파크리지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고 같은 날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15분까지 메리엇 호텔 내 아이리시 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엔 오전 6시 45분부터 낮 12시 15분 사이 파라무스에 있는 뉴브리지 메디컬 센터 응급실과 방사선 검사실을 찾았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뉴악 공항 A터미널 출국장에 있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만약 해당 시간대와 장소 등에서 감염됐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개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보로청이 어제 발표한 2025에서 27년 퀸즈 커뮤니티 보드 위원 리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361명 중 한인은 커뮤니티 보드 7 테렌스 박, 커뮤니티 보드 8 에드워드 정 씨로 파악됩니다. 올해 퀸즈 커뮤니티 보드 위원회는 총 916명이 지원, 361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신규 회원은 119명입니다. 리차드 도노반 퀸즈 보로장은 2020년 12월 취임 당시 퀸즈 커뮤니티 보드에 지속되어 온 인구 통계학적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고 이번에 신규 회원으로 선정된 119명 가운데 아시아는 23.5%, 히스패닉은 29.4%, 흑인은 22.7%를 차지했습니다. 퀸즈 보로청은 신규 회원 중 51%는 여성이며 이는 도노반 행정부 이전 위원의 여성 비율 43%를 웃도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또 신규 회원의 19.3%는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45년 만에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노선도는 노선들이 복잡하게 얽힌 스파게티 형식으로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새 노선도는 흰색 배경 위에 굵고 선명한 색상의 선으로 각 노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색상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복잡한 구간은 단순화해 직선 또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환승, 건너뛰는 역, 심야 서비스 변경 사항을 쉽게 눈에 띄게 했습니다. MTA는 우선적으로 42스트릿 셔틀 노선에 새 지도를 부착했으며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모든 지하철 차량 및 역사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및 앱에서도 새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건물 화재는 총 40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의 26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화재는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19건으로 감소했지만 실내 화재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소방국은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배터리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며 실내 충전이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2019년엔 단 13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폭발 원인 대부분은 인증되지 않은 저가 배터리 때문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5개 식당 승인업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야외 주류 판매 면허 신청 자격을 조건부 승인업소까지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부터 뉴욕시 교통국으로부터 5개 식당 조건부 승인을 받은 업소들도 뉴욕주 주류관리국의 야외 주류 판매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 현재 약 3,000개의 5개 식당 신청 업소 가운데 야외 주류 판매 면허 승인까지 받은 업소는 고작 7개에 불과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몇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